안녕, 말랑이야. 여러분,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행 갈 때, 나들이 갈 때, 학교 앞에서, 심지어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음식, 바로 김밥이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김밥 하나에도 비법과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팟캐스트는 바로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아볼 방송이에요. 이번엔 지훈이와 수빈이 그리고 이 동네 분식집을 20년 넘게 지켜온 박은찬 셰프님과 함께 김밥을 마스터하면서 요리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한국어 동사부터 감칠맛을 표현하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데치다, 기름에 볶다, 칼로 썰다, 마지막으로 돌돌 말다까지. 오늘은 한국인이 실제로 김밥을 만들며 쓰는 생생한 한국어 표현을 완전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지훈이와 수빈이 그리고 셰프님의 김밥 마스터 클래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도와드리는 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응원하는 수빈이에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요리사 박은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은찬 셰프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리스너분들이 오늘 셰프님께 김밥에 대한 꿀팁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밥 마스터하기입니다. 김밥이요. 김밥은 소풍 갈 때나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싶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죠. 맞습니다. 김밥 속에는 소고기, 참치, 치즈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김밥은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션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미션은 나만의 특별한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기입니다. 저희가 셰프님과 함께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전해드리면서 필요한 한국어 표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훈 씨, 김밥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도구가 무엇인지 리스너분들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밥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밥과 김을 싸는 김, 그리고 노란색인 단무지입니다. 채소로는 시금치, 당근, 그리고 우엉이 들어가야 맛의 균형이 잡혀요. 계란도 빠질 수 없죠? 지단을 붙여서 길게 썰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김밥을 만드느냐에 따라 재료가 달라집니다. 참치김밥은 참치와 마요네즈, 소고기 김밥은 양념한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채소만 넣는 야채김밥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와, 야채김밥 정말 맛있겠네요. 그리고 도구도 중요합니다. 재료를 썰기 위한 도마와 칼, 재료를 담을 볼, 그리고 김밥을 말 때 필요한 김발이 필요합니다. 김발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도구인데요. 이걸 사용해야 김밥을 예쁘게 말 수 있어요. 네,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재료와 도구의 이름들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재료를 손질할 때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시금치는 뜨거운 물에 살짝 넣었다가 꺼내야 해요. 이럴 때는 데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시금치를 데치다. 당근은 얇게 썰어서 기름에 살짝 익혀야 하는데요. 기름에 볶을 때는 볶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당근을 볶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채소를 데치거나 볶은 후에는 물기를 짜야 합니다. 물기를 짜다. 물이 많으면 김밥이 쉽게 상하고 맛이 없어져요. 아, 그렇군요. 재료에 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간장으로 맛을 맞추는 것을 간을 보다 또는 양념하다라고 해요.
셰프님, 김밥을 더 맛있게 만드는 특별한 꿀팁이 있나요? 꿀팁이요. 밥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할 때 식초를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식초의 산 성분이 김밥을 상하지 않게 도와줘서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밥알이 뭉치지 않고 김밥을 썰 때 모양이 잘 유지됩니다. 와, 밥에 식초를 넣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고기에도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해야겠어요. 자, 이제 박은찬 셰프님의 알려주신 대로 지훈 씨가 직접 김밥 재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리스너분들은 지훈 씨가 만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동사를 쓰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자, 지훈 씨. 먼저 소고기를 달궈진 팬에 넣고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빨리 볶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소고기를 팬에 넣었습니다. 와,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고기가 맛있게 볶아지는 소리입니다. 냄새가 정말 좋아요. 조금 더 볶다가 간장과 설탕으로 간을 맞추세요. 간을 보면서 해야 합니다. 네,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번에는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넣고 데치세요. 30초 정도만 데치면 됩니다. 시금치를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자마자 시금치 색깔이 더 파래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 색깔 좀 보세요.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시금치를 꺼내서 물기를 꽉 짜야 합니다. 네, 꽉 짜고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셰프님 덕분에 모든 재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재료들을 김에 넣고 말아야 합니다. 김밥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김밥을 예쁘게 말다 또는 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셰프님, 김발 위에 밥을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김발 위에 김을 올려놓고 밥을 얇게 펴발라야 합니다. 이때 밥이 너무 많으면 터지니까 주의해야 해요. 김 끝부분은 풀로 붙일 수 있도록 밥을 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위에 재료를 예쁘게 올려놓는 것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시금치, 당근, 소고기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중앙에 잘 모아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아주세요. 김밥을 말 때 속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꽉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으로 돌돌 말아주세요. 오, 셰프님, 제가 싼 김밥 좀 보세요. 모양이 아주 단단해요. 와, 정말 잘 말았네요. 이렇게 김밥을 말고 나면 잠시 뒀다가 칼로 썰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썰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시식 시간입니다. 저희가 만든 김밥을 한 입 먹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밥의 간이 아주 잘 됐어요.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단무지의 식감이 좋아요. 아삭아삭한 소리가 김밥의 맛을 더 살려줍니다. 소고기랑 시금치랑 같이 먹으니까 찰떡궁합이네요. 리스너분들도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을 사용해서 꼭 만들어 보세요. 김밥은 재료를 바꾸면 매콤한 김치김밥이나 고소한 치즈김밥처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셰프님, 저희가 김밥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만든 소고기 김밥 외에 한국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종류의 김밥이 인기 있나요? 네, 김밥은 속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참치김밥은 마요네즈와 참치를 넣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인기가 많고요. 불고기 김밥은 양념된 불고기를 넣어 든든하게 한 끼 식사로 좋습니다. 최근에는 키토김밥이라고 해서 밥 대신 계란지단을 듬뿍 넣은 김밥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속 재료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김밥이 되죠. 저도 새우튀김 김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김밥이 일본의 노리마키, 그러니까 해조류로 밥을 싸서 먹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는지 알게 되니 더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저희가 김밥을 만들면서 배운 표현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사용한 중요한 동사들 기억나시나요? 데치다, 볶다, 썰다, 양념하다, 그리고
김밥을 말다처럼 꼭 익혀야 할 표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도구 이름인 김발, 도마. 맛을 나타내는 고소하다, 매콤하다, 찰떡궁합 같은 표현도 있었죠. 오늘 배운 이 표현들은 김밥뿐만 아니라 한국 요리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 메뉴 중 하나입니다. 분식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뜻하는데요. 김밥을 먹을 때는 매콤한 떡볶이나 따뜻한 오뎅 또는 시원한 라면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은찬 셰프님 덕분에 쉽고 재미있게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셰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김밥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되어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리스너분들의 한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문화와 생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말랑이가 또 왔어. 지훈이와 수빈이 그리고 박은찬 셰프님이 알려주신 김밥의 비밀 레시피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한국의 대표 분식인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과정과 표현을 배운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오늘 배운 김밥 만드는 법과 한국어 표현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말랑이와 함께 오늘 들었던 김밥 마스터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김밥 필수 도구와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장 기본 재료는 밥, 김, 그리고 노란색의 단무지였죠. 채소로는 시금치, 당근, 우엉이 들어가야 맛의 균형이 잡힌다고 했어요. 김밥을 예쁘게 말기 위해서는 대나무로 만든 도구인 김발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김밥 만드는 순서를 하나하나 되짚어 봅시다. 먼저 시금치는 뜨거운 물에 데치고 물기를 꽉 짜야 합니다. 당근은 얇게 썰어서 기름에 볶아야 했죠. 소고기 역시 팬에 넣고 센 불에서 볶아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 밥에 식초를 아주 조금 넣으면 김밥의 저장성이 좋아지고 모양이 잘 유지된다고 했어요. 김발 위에 밥을 얇게 펴 바르고 재료를 올린 후 일정한 힘으로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 단계는 완성된 김밥을 칼로 썰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운 핵심 한국어 표현을 정리할게요. 핵심 동사인 데치다, 볶다, 썰다, 양념하다, 간을 보다, 물기를 짜다, 김밥을 말다 등은 요리에서 필수적인 동사들인 걸 배웠어요. 맛과 조합 표현으로는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다, 단무지의 식감이 아삭아삭하다, 소고기랑 시금치가 찰떡궁합이다 같이 맛과 식감을 표현하는 생생한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복습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나만의 특별한 김밥을 만들어서 찰떡궁합인 친구와 나눠 드셔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말랑이와 함께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요. 안녕! 이번 팟캐스트에서 사용된 한국어 단어들을 복습해봅시다. 이 단어들을 외우고 다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이해력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